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이에요.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 또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뜻하죠. 산업재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코로나 관련 산재 인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노무사입니다. 예. 최근에 그 코로나19의 감염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들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4월 서울 그로구 한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신청한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밀집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이 돼서 최초로 코로나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최초로. 예. 그리고 지난 8월에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입국하는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이 판정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근로자도 산재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업무를 수행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청한 산재 사건 중 76건이 인정이 되었고요. 산재와 인정된 근로자와의 직종은 그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와 밀집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콜센터 직원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게 좀 알아보니까 그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26건으로 가장 그 산재를 받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았고, 네네. 그 다음이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더라고요. 순서가. 네네. 이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2월 10일에 그 코로나19 산재 신청에 대한 그 산재 보상 업무 처리 방안을 발표를 했었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긴 방안이었나요? 네, 그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확진이 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그 업무 처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이는 좀 직종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해서 먼저 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 시설 종사자, 의사, 간호사, 그리고 요양병원 그 종사자겠죠. 이러한 진료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예. 또한 비보건 의료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항, 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코로나 감염이라는 그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 업무 관련성 여부는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그 개별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에 그 만족이 그래야 이제 산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질병 인정 요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감염 경로가 확실해야겠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겠죠. 예. 다만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염 경로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데요. 예. 특히 코로나와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업무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응대하는 등의 감염 위험이 있는 그 직업군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어 그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비보건 종사자의 경우에는
업무 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 경로가 일치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 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이라 인정이 되어야 되고, 예. 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근무지가 아닌 그 출퇴근길 대중교통 등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점심 시간에 그 코로나19에 감염된 그런 직장인도 산재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건가요? 네, 그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예, 예. 예, 이와 같이 그 출퇴근 중에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 적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재보험법상 코로나 그 19와 같은 감염병은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에 따라 출퇴근 중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이는 사고가 아닌 질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아, 출퇴근 중에는 예. 그래서 점심시간 역시도 같은 입장이고요. 점심 시간도요. 네네. 해서 반면에 그 출퇴근 도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코로나19 역시 출퇴근 재해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예. 그 업무상 재해는 질병과 사고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사고냐 아니냐의 개념보다는 건강한 근로생활을 위한다는 산재보험법의 그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판명해주는 이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 이 업무상 질병 판정 제도가 이것도 지금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네. 그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 보건의료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일선 의료기관 노동자의 감염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점차 깊어지고 있고 실제 그 한마음 창원병원과 대구 카톨릭대 병원 등 그 잇따라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은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기관 그리고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시설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정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게 이제 순서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데서 기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은 약 40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 법상의 기준은 20일 내에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40일입니까? 이게 또 뭐 위원을 소집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고가 20일이지 반드시 뭐 20일 내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는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코로나19 진료 도중에 감염된 의료기관 근로자의 경우에는 진폐증과 같이 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좀 제외될 수 있는 질병으로 규정을 하는 건 역시 고려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뭐 개선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필요하죠. 무조건 또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산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아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뭐 사후 처리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KH 노무 컨설팅 김우성 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